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쓰이는 예제,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 증명법이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먼저 첫 번째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점 P에서 먼저 공식을 정리해 볼게요. 점 P에서 직선까지 L까지의 거리, 자, 거리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자, 직선 A를 이렇게 지나고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점 P에서 L까지 이렇게 수직을 그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주로 쓰는 말이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최단 거리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깔고 이 거리 D를 이제 공식으로 쓰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절대값 AM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이 거리 공식이 되죠. 그래서 요게 PH, 밖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되죠. 이걸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직선 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생길 때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또한 하나의 직선에서 점을 뽑아서 다른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근데 수직으로 내리는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나만 수직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직일 때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말이죠? 이게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은 이제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정점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P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에서 마이너스 3,2까지 거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직선 중에서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 단원들은 이 그래프 속에서 그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해야겠네요. 그림상.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한 이 정도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니 1,1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죠. 거리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두 번째는 최대일 때, 자, 최대일 때 거리가 최대인 직선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1을 지나는 직선 중 수많은 직선이 있죠. 자, 그 직선 중에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요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수직거리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직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을 지나고 있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점 P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할 텐데, 이건 지금 그림만 봐도 이게 최대값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면 P에서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자, 확실하죠? 자, 예를 들어 또 하나 선을 그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 자, 1,1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근데 P에서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근데 P에서 거리를 구하는데 거리라는 것은 수직이죠. 이렇게 해서 수선을 내려서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거리를 구해도 이게 최대가 아니라는 것은 보이죠, 지금. 그러면 어떨 때 거리가 더 길어지는가라고 하면 이 직선을 이렇게 돌리면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직선 중에서 지금 A까지, 그러니까 P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생길 때냐면 P에서 A를 그어봅니다. 자, 이렇게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때가 가장 먼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생겼죠? PA까지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려면 직선이 PA의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바로 최대인 거리가 되고, 그럼 반드시 요 부분이 수직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을 돌려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그때의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거리의 최대값은 뭐죠? 거리의 최대값은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PA까지의 이 거리가 거리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16 플러스 9, 그러니까 25. 그럼 거리의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자, 거리가 최대인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PA가 이 직선 간의 거리가 되고 PA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 직선은 점 A를 지나고 뭐의 수직인? PA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가 1,1이니까 기울기가, 자, PA의 기울기가 뭐죠?
PA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기울기, 우리가 원하는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 최대값과 이렇게 수직인 직선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인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다른 문제에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같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1,1에서 직선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한 가지는 거리의 최대값이고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죠? 거리의 최대값이고 그때의 직선 방정식을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는 문제가 똑같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A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자, 일단 두 번째 나오는 이 직선은 정점을 가지고 있죠. 정점을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정점을 구하려면 K로 묶어야겠죠. 자, 그럼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얘를 정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1,1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부러 문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 1,1에서 저기까지 거리죠. 근데 지금 요건 거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인데 이 직선 자체는 1,2를 지나고 있었고요. 요거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직선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1,1에서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아까랑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A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어떨 때가 최대라고 했죠? 자, 어떨 때가 최대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이게 거리의 최대값이고 그때 직선 방정식은 요거랑 수직일 때. 얘랑 수직일 때가 이제 직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입장이 정반대죠. 자, 그러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거리의 최대값은 아까 답과 똑같겠죠. AP의 거리가 되니 이것도 거리가 5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때의 직선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이거죠. 자, 그때의 직선 방정식이라는 것은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뭐의 수직인? 자, 여기를 P라고 해볼게요. AP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자,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점만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기울기가 뭐였죠? 마이너스 3분의 4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정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따질 때 거리의 최대값 그 다음에 거리가 최대인 직선 방정식 찾는 방법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정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직선이라는 것은 그 거리가 서로 수직관계 있을 때라는 소리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직선 방정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가계이등분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자, 먼저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이게 어떤 뜻인가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써보고 그 식으로 끌어낼 텐데, 우리가 어떤 일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그것을 지금 어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자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취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림을 설명할 텐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가계이등분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했죠? 이것도 자취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통해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식을 이끌어내는지 봅시다. 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 그림 뭐 X축, Y축에 정확히 그려도 되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도대체 뭔가? 자, 위에서 설명했는데 가계이등분선인데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만나는 각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곡지각으로 두 쌍이 있죠. 그래서 요걸 이등분한다. 자, 각을 이등분을 하게 되면 자, 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두 선을 그리다 보면 반드시 이 두 선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하고 이렇게 이등분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계이등분선이란 게 이렇게 되죠. 자, 가계이등분선은 항상 몇 개다? 얘는 항상 두 개입니다. 항상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계이등분선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갖는다. 이 두 개는 서로 수직관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두 개이고 항상 수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점 P, X, Y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찾을 텐데, 이 가계이등분선의 특징은 1번 직선까지 거리와 좀 그림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1번 직선까지 거리와 2번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 요게 바로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P에서 1번까지 거리와 2번까지 거리가 같다고 하면 식을 세울게요. 자, X, Y에서 1번까지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자, 여기 뭐랑 같냐? 2번까지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y는 바로 점 P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점 P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가지고 점 P의 움직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저 절대값이 같을 텐데, 자,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일 때로 놓고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들 놓고 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xy 관계식이 절대값의 영향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실제 직선도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을 때가 두 직선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선을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직선을 정리하면 3x 맞죠? 3x 플러스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직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바로 점선으로 이루어진 두 직선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치관계상 하나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왜?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직선이 뭐가 되죠? 첫 번째 직선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직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바로 내심을 구할 때예요. A, B, C의 좌표를 주어지고 우리가 내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내심. 자, 그럼 내심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죠?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이게 내심이에요. 자, 근데 내심은 어떤 성질이 있냐?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좌표가 바로 내심 좌표의 성질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좌표가 내심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내심을 구할 때 자, 쓰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두 직선. 그러니까 A, B와 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A, B 직선 방정식이 나오죠. 그다음 A, C의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방금 했듯이 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하나의 직선까지 거리와 하나의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해서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AC와 BC의 각의 이등분선을 하나를 더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 두 직선의 교점, 요게 바로 내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등장하고요. 자, 또 하나는 내심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내심의 좌표를 A, B로 두고 세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겠죠. 이렇게 내심의 좌표를 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로 가끔 출제될 때가 있으니 그때는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는구나. 이제 이 정도 말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 세 가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점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삼각형의 그 높이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B가 그러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점 C는 밖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요게 밑변이 되죠. AB의 그 길이가 밑변이 되고 C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가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AB의 직선 방정식을 통해
이렇게 h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B의 밑변의 길이와 h를 알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죠? AB 길이 빼보면 루트 16 플러스 9 해서 길이가 5가 되네요. 자, 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면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이걸 미리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의 길이를 구했죠.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죠? 높이입니다. 높이. 자, 높이라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3에서 거리 h를 직접 구할 수가 있겠죠. 자, h를 구해보면 5분의 맞죠?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직선 방정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이렇게 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 점의 좌표를 주어졌다면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을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이건 암기를 합시다. 자, 그럼 그 공식이 도대체 뭔가? 자, 신발금 공식이라고 하는데 꼭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넓이 S는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고 절대값을 엽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적어요. 그 다음에 1,2를 적고요. 마이너스 1,3을 적습니다. 자, 세 개를 나란히 적고 맨 처음에 적었던 것을 한 번 더 적어요. 이렇게. 자, 따라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하는 일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요를 가로로 묶고 빼기. 자, 두 번째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자,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왼쪽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되죠. 요렇게 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답을 5라고 구해서 아까 구했던 답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반드시 꼭 암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썼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자취방정식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한 번 더 써보고 넘어갈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최단거리, 그러니까 두 직선에 서로 수직일 때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방식은 우리가 L이나 L' 중에서 점을 하나 뽑아요. 만약에 L'에서 뽑았다면 L까지 거리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L에서 점을 뽑았다면 L'까지 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한 직선에서 점을 뽑아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이제 이게 방식인데 이제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의 일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리는 모두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뜻하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마찬가지. 수선의 길이의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이다. 공식을 바로 써봅시다. 자, 루트 a제곱 b제곱 하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8 마이너스 3 플러스 k죠. 여기 2가 된다. 그러면 k 플러스 5의 절대값은 10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k가 2개가 나오겠네요. 자, k 플러스 5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때 k 값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2,1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방정식. 자, 요 직선방정식은 지나는 점은 있지만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0,0까지의 거리를 쓰겠죠.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요게 1이다. 자, 그러면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주겠네요.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고, 그래서 여기서 m값이 2개가 나옵니다. 0과 3분의 4가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0과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두 가지 식이 되겠죠? 자, 0을 집어넣으면 하나는 y는 1이고요.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 x-2 플러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거죠. 자, 공식 한번 적용해서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떨 때만 된다고 했죠? 평행할 때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니까 평행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직선에서 하나의 점을 뽑아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쓰는데 점은 아무거나 뽑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 뽑을게요. 자, 두 번째에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4가 되네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0, 마이너스 4를 두 번째 직선에서 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번째 직선에서 뽑은 점으로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가 서로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럼 0, 마이너스 4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게요. 자, 그럼 루트 10 분의 절대값 0이고 4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거리는 루트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평행한 저기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먼저 평행 조건부터 맞춰줘야겠네요. 자, 평행하다라고 하면 k분의 2는 k 플러스 4분의 k와 같고 요거는 2분의 1과 다르다. 여기서 k 값을 먼저 찾아줍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죠. 이때 k는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 보니 4를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1과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제 4는 제외하고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이제 저 직선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2로 약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되고요. 요 식도 마이너스 1을 나눠보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찾아주고요. 자, 아무거나 평행하니까 하나의 직선에서 하나의 점을 뽑아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선에서 0,1이라고 이렇게 뽑아 볼게요. 자, 그래서 0,1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0,1에서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 8 분의
0,1이니까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21번 바로 같이 할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자, 아까 해봤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거 K로 묶어졌기 때문에 정점이 존재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점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자, 정점이라는 것은 K 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0이 될 때가 정점을 찾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0이 되고, 마찬가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 될 때가 정점이 됩니다. 자, 현재 정점을 먼저 찾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면 2x 플러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자, 1, 마이너스 1에서 어디를 지나는?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먼 거를 찾으라고 하죠. 자, 아까 했죠? 어떨 때죠? 이게 수직이 될 때입니다. 수직이 될 때. 수직이 될 때. 요 거리가 수직이 될 때 뭐에? 원래 있던 직선에 수직이 될 때. 그럼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저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 직선 방정식을 직접 찾으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리의 최대값이니 당연히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까지가 거리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인 방정식을 구해라. 자, 교점을 먼저 구하는 게 좋겠죠. 뭐 교점을 구하기 편하게 아마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교점을 먼저 구해 봅시다. 자, 교점을 구해 보면 더해 보면 2x-4니까 x는 2가 되네요. 그죠? x는 2가 되고 y는 1이 됩니다. 자,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다. 자,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방금 했죠.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직선은 어떻게 생겼죠? 직선은 수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거리의 최대값이고 이 직선 방정식이 그때의 직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죠?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자, 기울기가 지금 0,0과 2,1을 지났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자,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2,1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최대 거리, 가장 먼 거리를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내용 한번 정리하고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란 뜻은 크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자, 또 하나는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요 말과 같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구하는 방식은 점에서 거리가 똑같다고 식을 세울 테니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자취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자,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는 절대값 ax 플러스 by c까지 거리와 자,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 a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a 프라임 맞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을 이렇게 구해줘요. 그래서 이 직접 2를 풀었을 때 요식과 요식을 같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죠. 지그재그로.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자취 방정식은 직선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은 항상 서로 수직이 됩니다. 요 성질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까 직접 구해봤죠.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하고요. 신발끈 공식도 한번 풀어봤으니 문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 22번 볼게요.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방정식.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 자, 또 다른 표현은 뭐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볼 때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니 각의 2등분선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반드시 이 두 각의 2등분선 서로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취를 구하라고 하니 이 점 P를 x, y로 두고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워서 이 P의 움직임, P의 자취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 자, 같다고 하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을 때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플러스일 때고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자, 그럼 직선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x 마이너스 3y는 0이 나오고요. 자, 또 하나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P의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방금 했던 이론으로 그대로 한번 문제 적용해 볼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접치 중에 원점을 지나는 것을 구해라. 방금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겠죠.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같다고 해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개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거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정리해보면 뭐가 되죠? 3x 플러스 3y니까 x 플러스 y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것이라고 하니 x 플러스 y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 같은 원리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2번. 첫 번째는 5분의 절대값 3x.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도 5분의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해서 xy 관계식을 만들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자취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아까 했듯이 두 개로 나눠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 y의 관계식이 서로 두 가지 직선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7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이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직선들을 보면 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나왔던 직선도 이 첫 번째 직선과 이 두 번째 직선 서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세 직선 둘러싸인 부분 교점을 구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세 직선의 교점부터 구해서 신발끈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서 교점을 구하고, 그래서 세 직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 교점을 구해보면 첫 번째 교점이 1,2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은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은 0,3이 나와요. 자, 물론 직선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이제 신발끈 공식 편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1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 2, 1, 0, 그 다음에 0, 3을 써줍니다. 그리고 처음 써줬던 걸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절대값 유지를 하고요. 자, 곱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먼저 곱한다고 했죠? 그러면 0, 3, 0이니까 3이 됩니다. 빼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한다고 했죠? 그럼 2, 0,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을 닫아주면은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교점좌표를 구하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 신발끈 공식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3 써주고 처음에 써준 걸 다시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대각선이죠. 요거를 먼저 해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1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걸 빼주는 거예요. 왼쪽 거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2분의 1로 묶어준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얼마죠?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자, 신발끈 공식 꼭 암기를 하고요.